명사마법사 10강입니다. 오늘은 미니스터 할 차례인데요. 미니스터 뭐 알고 있죠? 목사님 알고 계시나? 장관님 알고 계시나? 목사님하고 장관님이 도대체 공통점이 뭐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니스터의 어원이 되겠는데요. 미니스터의 어원은 M-I-N-E 어원입니다. 우리 M-I-N-E 들어가는 단어 많이 알고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 미니멈 뭐 이런 거죠. 뭐 작다, 뭘 뺀다, 좀 뭐 모자란다, 아래에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마이너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가 메이저의 반대말이죠. 메이저는 주, 마이너는 그 종.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야구에도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마이너라는 게 종이라는 거, 종. 종.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다 그런 식의 작다, 아래에 놓여 있다, 지위가 낮다, 레스 이런 식의 느낌들을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한번 볼게요. Betty was at her niece's wedding recently. She wrote me all about the great day, adding that the minister told some funny stories at the party. 자, 지금 결혼식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이 미니스터는 당연히 목사님이겠죠. 미니스터는 목사라는 개념인데 목사님. 왜 이런 뜻이 생겼느냐?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 목사가 주의 종이죠. 그럼 장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가? 장관. 장관은 왕의 종이다. 왕의 종. 장관. 지금은 장관이라고 했지만 옛날엔 대신이라고 했겠죠. 대신. 왕의 종. 그러니까 장관하고 목사는 다 종인 거야. 신의 종이냐, 왕의 종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How many of us care? 어린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느냐. Who becomes the president of the USA?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지. The Prime Minister of India. 인도의 Prime Minister가 누군지. Prime Minister란 말은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 쓰는 표현이죠. 수상. Prime이 제1이라는 뜻이니까 제1장관, 수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이죠. Minister 이건 의원 내각제에서 특히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Minister가 장관은 장관인데 미국 대통령제를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은 장관을 세크리터리라고 하죠. 세크리터리.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리터리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니스터는 의원 내각제 장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미국에서는 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서, 각 부, 외교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은 물론 외교부가 없고 국무부가 있습니다만 부를 뭐라고 하냐? 디파트먼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국식이고요.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영국식은 미니스터가 운영하는 부를 뭐라고 하느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미니스트리. 미니스터니까 미니스트리. 세크리터리는 디파트먼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미니스터가 아까 주의 종으로 쓰인다. 목사로 쓸 때는 보통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교, 캐톨릭의 경우에는 프리스트란 말을 쓰죠. 프리스트. 보통 한국말로도 사제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사제. 신부님은 보통 프리스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프리스트와 미니스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 성직자 중에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미션 봅니다. 미션에는 영어도 옛날에 있었죠. 미션은 말이죠. 유명한 어원. 영어에서 가장 많이 파생되는 어원 중에 하나죠. MIS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MIS, MIT는 아마 알고 계시는 어원일 거예요. 많이 나오죠. MIS, MIT. 대표적인 거 missile. 그죠? 또 미트 들어가는 거 뭐 transmit. 뭐 대표적인 것들 있죠. 미스와 미트 어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원적으로 send, 보낸다는 뜻이죠. 미사일 날아가죠. transmit, 전달하다. 미트하고 미스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보내는 사람, 또는 보내진 사람, 또는 보내는 행위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영어의 미션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외교 정치적인 개념, 그렇죠? 세 번째는 군사적인 개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미션이 쓰이는데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 이것과 관련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관계에서 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션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eople이라는 걸 유념하세요. 그룹을 의미하는 거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에서 여러 명의 목사들을 함께 파견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선교단이라고 하죠. 선교단. 아마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예수회라고 있었어요. 로열라 가면 예수회. 영어로 하면 제스위트 교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선교사들을 파견할 때 그 사람들을 미션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교단이 하는 일은 뭐냐? 선교행위겠죠. 선교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적인 의미에서 한 정부나 한 왕이 그 왕과 정부를 대표해서 또는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외교사절이라고 하지. 외교사절. 공사, 그 다음에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외교적인 일을 역시 미션이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말이죠. 자, 중앙사령부가 있어요. 중앙사령부가 어떤 군사적 임무를 띈 부대를 보내죠. 그게 미션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만만치 않은데 군사 작전대 죄송하다. 군사 작전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로 세 가지 영역으로 쓰이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제너럴한 의미로 발전해서 그냥 임무의 제너럴한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외교, 군사적으로 사람들이나 일에 쓰인다. 자,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CF 비교할 단어로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미셔너리 ARY가 붙으면 형용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쓰이죠. adversary 그러면 적, 사람으로 쓰이잖아요. 형용사로 쓰이는 것도 많이 하실 거고요. 역시 명사, 사람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적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어떤 뜻이냐? 선교사를 의미해요. 선교사.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 선교단, 얘는 선교사, 얘는 사람들, 얘는 사람. 그럼 미셔너리와 미션의 차이점은 미셔너리는 종교적 의미로만 쓰는 거고 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거고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의 차이는 얘는 선교단과 선교 행위를 말하는 거고 얘는 선교단의 한 선교사 또는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의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 예문을 조금만 볼 게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가 나오는 유명한 영화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빠라바. 군사적인 의미의 작전을 말하죠. 불가능한 작전. 그죠? 이게 제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9번 KBS 9번에서 매주 하는 미드였어요. 미드.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항상 미션을 받으면 그 이상한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제시하고 그건 다 타버리죠. 싹 타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화한 게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화가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탐 크루즈라든가 또 요새 맷 데이먼이라든가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라든가 이거 좀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죠. 사람같이 생겨갖고 절대 죽지도 않고 싸워서 지지도 않고 한 몇백 명과 싸우고 그것도 몇백 명이 민간인도 아니야. 다 정예 부대 몇백 명하고 싸우면 도대체 걔는 뭐야? 걔 스스로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75번의 전투 작전을 거치고 나서 그의 비행기는 뭐에 의해서 파괴됐죠? Surface to Air Missile. Surface to Air니까 지에서 공으로 나가는 거죠? 공짜 쓸 수 있을까? 맞습니다. 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한자 된다. 지대공 미사일이죠. 땅에서 하늘로 쓰는 지대공 미사일로 파괴됐답니다. 그럼 비행기가 파괴됐으면 당연히 희도 같이 파괴됐겠죠. 저는 얼마 전에 누구하고 같이 그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가끔 전쟁 보면 말이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대공포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 사람들의 운명은 뻔하죠. 결국 죽죠.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완전히 노출되거든요. 쏠 때마다 그 파이어가 보이니까. 비행기 한두 마리라도 격추시키고 죽으면 상당히 이로운데 올라가자마자 죽는 경우도 많죠. 참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죽는 게 전쟁의 끝이죠. 군사작전 1번이고요. 2번 The president has sent a mission to the country. 누굴 보냈다? 외교 사절단을 보냈다. 3번 Mission accomplished.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쓴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미션이 어컴플리시 되었다. 딱 경례를 딱 붙이면서 뭐예요? 임무 완수. 꼭 군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너럴한 센스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make it your mission. 너의 임무, 너의 사명으로 하거라. 뭐를요? 투부정사 이유를. To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을 너의 미션으로 삼아라. 현재 이벤트, 뮤직, 패션, 사이언스 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의미로 쓰인 거, 그다음에 외교적 의미로 쓰인 거, 일반적 의미로 쓰인 거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종교적 의미로 쓰인 건 다분히 수능에는 적게 나왔기 때문이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특정 종교에 관한 지문이 나오면 반대 종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종교 참 특이한 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합치면 인구의 2배예요. 예, 우리나라는. 자, 누가 뻥튀기를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저도 이 교회와 저 교회 절에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절에는 어머님이 올리셨을 거고 교회는 누님이 올리셨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기재되어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모먼트 하겠습니다. 모먼트도 어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저울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얘기해봤자 복잡해. 예. 할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아는 뜻이거든. 그냥 외워버려. 순간. 일본의 순간입니다. 순간이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어원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In a moment, for a moment.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n time이 무슨 뜻이죠? 제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경과 과정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in a moment, 잠깐 지나면 순간이 지나니까 잠깐만 있으면 그 뜻이겠죠. For a moment, 잠시 동안. Just a moment, one moment please. 이런 거 우리가 실제 전화 같은 거 잠깐 기다리게 할 때 많이 쓰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Wait a minute. 비슷한 뜻이죠. At that moment가 있고 at the moment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세요. At that과 at the moment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that이 붙으면 보통 시점적으로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that이라는 것은 this보다 멀다는 느낌을 주죠. 따라서 과거를 의미하죠. Those days, 옛날의 그 시절. That time, 그때. that은 과거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t that moment는 무슨 뜻이냐? then이야, then. 그럼 at the moment는 뭘까? now. 알겠죠? 그때, 지금의, 지금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For the moment. 헷갈리네. 얘는 for a moment. 얘는 for the moment. 얘는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죠? 얘는 당분간은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에 당분간은 하고 제일 비슷해요. 당분간은 이렇게 할게. 당분간은 믿도록 하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구별하기 쉽지 않네. 그 세 번째 거 좀 잘 구별하세요. At that moment와 at the moment. 요게 나오면 현재 진행의 현재 시점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과거 시점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For a moment, 잠시 동안 조나선이 be struck by, 뭐뭐로 큰 타격을 입었으니까 뭐뭐로 큰 충격을 먹은 거지. Most amazing green eyes he had ever seen.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한 너무나 어메이징한 푸른색 눈을 보면서 완전히 큰 충격을 받았다. 좀 속어로 하면 뻑 같다는 얘기죠. 뻑 같다. 요 지문 기억나요? 어떤 여자가 말이죠. 자기 땅인가요? 나 지금 기억 안 나요. 땅인가 하여튼 자기 앞마당인가 와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그래요. 꺼지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어. 꺼지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죽었다 그러고 딱 갔는데 너무나 예쁜 푸른빛을 눈한 여자가 딱 앉아있었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눈 녹듯이 싸우려고 사라지고 뻑 같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한심한 남자 얘기입니다. 남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심해요. 자, 특히 한심한 얘기가 2009년 6월 모의평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번째. 모먼트가 또 어떤 뜻이 있냐. 두 번째 모먼트도 꽤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는 of하고 같이 외워야 돼요. 항상 of하고 같이 쓰여요.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쓰면 무슨 품사 되는지 아시지?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돼서 요렇게 해서 보로 쓰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수식어로 쓰입니다. 뜻은 뭐냐? moment의 뜻이 importance의 뜻이에요. 순간의 중요성이란 말 잘 아시죠? 우리 일순간 일순간이 다 매사가 중요한 거죠. 찰나의 인생이란 말도 있잖아요. 억겁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 인생 몇십 년도 찰나에 불과하죠. 어쨌건 of the moment를 쓰면 중요한 명사. 사람이면 중요한 사람, 사람이면 중요한 일. 이거 그냥 중요한. 이렇게 쓰면 엄청 중요한. 알겠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예문 봅시다. Food safety, 식품 안전성 문제는 continues to raise its profile. 여기서 profile은 주목, 관심 그런 뜻이겠죠? profile은 원래 사람 얼굴에 옆 얼굴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형상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윤곽이 보이죠? 그리고 윤곽을 profile이라고 하거든요. 윤곽의 의미로 또렷한 윤곽, 그래서 어떤 주목, 관심 이렇게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As the hot topic of the moment, 중대한 핫 토픽으로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1번과 2번은 또 어떤 구별을 할 필요가 있냐면 순간에 쓰실 때 형용사형과 중요성의 형용사형이 모양이 다르지. 순간의 형용사형은 뭐죠? momentary죠. momentary.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중요성일 때는 momentous에서 액센트가 두 번째 있습니다. 형용사형의 차이점도 잘 기억해두면 모먼트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옵니다. 다음 페이지 노트 나옵니다. 노트를 적는다. 뭐 노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노트도 뜻이 참 많이 쓰이는데 어원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하면 mark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표시한다. 그렇죠? 따라서 표시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식별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으면 식별이 되겠죠.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쓰이는 건 좀 이따 보고요. 명사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뜻도 보면 1번 뜻 thank you note. 아주 미국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thank you note는 thank you 쪽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note의 뜻은 brief letter. 편지를 말한다. 편지인데 긴 편지가 아니고 짧은 편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5줄에서 10줄 사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냐? thank you 하니까 쓰는 거지. 보통 hospitality, 접대를 받았거나 환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present, 선물을 받았을 때 그냥 입싹 닦으면 안 돼. 반드시 thank you note를 쓰는 게 일반적인 가장 예절 바른 관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친한 어린 사이들끼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격식에 따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물 같은 거 받았을 때는 땡큐 노트에 꼭 써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를 땡큐 노트 속에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 내가 너무 바라던 레인코트를 받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뭔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꼭 써야 되는 게 그 받은 선물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꼭 써야 돼요. 다음번에 비가 올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뭐 레고 선물을 받았어. 이거를 아들하고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도를 설명해 주는 게 반드시 땡큐 레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의 예의예요. 짧은 편지. 어떻게 된 거죠? 편지가 결국 뭐야? 종이에 끄적끄적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다 표시해서 온 겁니다. I got a thank you note from Fred. Fred로부터 thank you note 받았는데 which will be imprinted on my heart forever. imprint. print는 새기는 거니까 be imprinted on. 뭐뭐에 새겨진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인자를 못 쓰겠습니다. 화인이라 그러죠. 당신의 뭐 달콤한 입맞춤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be imprinted on. 뭐뭐에 깊게 새겨져 있다. 뭔가 프레드한테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 프레드가 오히려 감사 편지를 보낸 거 보고 감동을 먹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트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편지. 두 번째는 그냥 노트지 뭐 노트. 우리나라 노트한다. 적는 거죠. 적는 행위. 그게 두 번째로 많이 씁니다. 뭐 1번, 2번 우열 가리기는 좀 힘들어요. 적는 행위도 역시 종이에다가 뭔가를 표시하는 거죠. 1번, 2번은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otnote란 말은 한 페이지의 제일 밑부분, 그걸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 부분에 본문에 있는 내용에 대한 노트를 추가로 붙이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렇지. 주석은 주석인데 무슨 주석? 발 밑에 붙였다고?
각주라고 하죠. 각주. 예. 각주 1번, 각주 2번, footnote라고 하죠. take note는 동사 플러스 목적으로 쓰였죠? 예. 노트하다죠. 노트하다. 적는 거죠. 표시해서 적는 거를 take note라고 합니다. We all have memories of attending classes, sitting through a lengthy lecture, taking copious notes, copious 풍부한. 예. 수업 시간에 긴 수업을 듣고 노트를 아주 많이 하고 take notes, 풍부한 노트하고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And then returning to work. 그리고 work으로 returning 하는데 only to, but의 의미를 가는 거지. 하지만 put the notes on a bookshelf. 북쉘프에 노트를 두고 결코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 수업에 참가해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노트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예. 그런 다음에 선반 위에 노트 두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통 열심히 노트하는 애들이 별로 열심히 안 보죠. 예. 되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 애들. 그거 할 시간에 좀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3번 high note, low note. 역시 표시해서 온 건데 1번, 2번은 종이에 표시하는 거였죠. 3번도 종이에 표시하는데 음악과 관련해서 표시하는 거야. 음악에서 물론 쉼표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을 구성하는 음에 대한 표시겠죠. 음에 대한 표시를 두 단어로 해봐. 음표. 예, 노트가 음표입니다. 음표로 구성된 것이 뭐야? 악보일 수도 있겠죠. 또 음표는 결국 그게 악기와 결합되면 어떤 음이 되죠. 그래서 음표, 악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음악에 대한 표시, 음표 할 수 있겠죠. 하이 노트는 높은 로우 노트는 낮은 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composers are in controlling classical music. 그 작곡가들이 클래시컬 뮤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다. in control. They write the musical notes. 음악에 관한 음표를 쓰는 거니까 악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곡을 말한 겁니다. Along with detailed instruction, 자세한 지시사항과 함께 음악 악보들을 쓰는 그런 경우다. 아니죠. 자, 뒤에 4번인데요. 3번, 4번은 합쳐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번, 4번 합치면 요게 지금 음의 뜻으로 쓰였죠. When I hit the highest note, 가장 높은 음을 냈더니 large wine glass, 큰 와인 글래스가 갑자기 깨졌답니다. 이 영화 같을 때 많이 나오죠. 할 때 탁 깨지는 거. 뭐 그 정도로 소리음을 내려면 뭐 엄청난 그 공명이 있어야겠지만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strike a note, hit a note의 원래 뜻이 음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음을 내다. 자, 노트를 때렸다, 쳤다죠. 피아노 한번 열어보셨어요? 피아노 소리 어떻게 나요? 딱 건반을 때리면 또 건반을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때리면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말이죠. 그 스트링, 줄을 땅 때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피아노의 전신은 하프시코드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하프시코드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나네.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strike a note, hit a note. 음을 때린다는 표현이 생겼어요. 음을 때리면 음이 나죠. 음을 낸다는 건 어쨌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나는 도야, 도. 너는 솔, 도. 서로 음이 다르면 그만큼 각기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표명하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다. 자신의 의견을 부르짖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비유적인 의미라고 4번을 뺐는데 3, 4번을 합쳐서 음표, 음을 내는 건 결국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파생된 거로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take note of 그러면 주목하다가 되겠죠. 주목하다. 표시되어 있는 걸 딱 하나씩 다 테이크하는 거니까 표시된 걸 테이크하면 그런 것들을 다 식별해서 주목한다. 이런 식의 느낌을 볼 수 있겠죠. take note of. The clerk should listen to a customer making a request and take note of what he or she wants. 커스터머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가 또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잘 적는다는 얘기죠. 주목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듣고 주목한다 해도 되고 듣고 적는다고 해도 되겠네요. take note of 그러면 주목하다. 이렇게 하면 노트한다. 요거를 노트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이죠. 요거 take note of까지 해서 노트가 명사가 끝났는데 노트가 동사로도 쓰이죠. 노트가 동사로 쓰이면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표시해서 적는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다, 주목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notice가 주목하다, 식별하다의 뜻이죠. notice하고 note가 어원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note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5번 예문은 주목하다고 봐도 되고 note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에는 6번째 건가요? 오브젝트 있죠? 47페이지네요. 제 책은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우리가 제가 독해할 때 참 많이 했죠. 오브젝트. 자, n이 끝나고 o로 가네요. n, o. 오. 자, 오브젝트에서 ob. 자, ob라는 건 보통 against 또는 뭐 toward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는 이 단어일 거예요. obstruct. 왜 이렇게 글자가 왜 이래요? obstruct. 방해하다, 막다죠? 방해하다, 막다. 느낌 와요? 느낌 오죠?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obstacle이라고 그러죠. 장애물. 알겠죠? eject라는 어원도 굉장히 중요한 어원이죠. 여러 번 나왔어요. 던진다. inject는 안으로 던지는 거야. 뭘 안으로 던지냐? 액체를 몸 안으로 던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사한다. 꼭 몸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대롱 같은 거로 주입한다. 이죠. 그래서 subject 그러면 참 뜻이 많았죠.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sub는 아래입니다. 아래에 던져진. 그래서 하인, 신민, 종, 형용사로 종속된, 처해진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오죠. object가 던진다는 뜻인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object는 어디를 향해 어디에 반하여 던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반대편에 던진다. 어디를 향해서 반대편에 던진다. 그런 식의 어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 던진다는 어원으로부터 앞에 던져진 것 이런 식의 뜻으로 다양한 뜻으로 파생되게 된 거죠. 어디를 향해서 반대편에 던진다. 그래서 내 앞에 던져진 것 이런 식이에요. 서양의 철학은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체의 개념, subject. 이게 주체고 주체 앞에 놓인 대상적 세계, 오브젝트 세계가 있다고 했죠. 객체죠. 이건 주체, 이건 객체.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주체 앞에 놓여진 것, 주체 앞에 던져진 것. 던져졌다는 건 놓여졌다라고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던져진 건 놓여진 거니까. 주체 앞에 놓여있는 그런 대상 세계를 전부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주체인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전부 물건이죠. 따라서 사물, 물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1번 뜻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내 앞에 놓여진, 내 앞에 던져진 나의 과업이라는 의미에서 목적, 목표 이런 의미로 쓰이죠. 목적, 목표. 주체는 어떤 사물을 풀어나가는 어떤 사물의 주체, 행동 주체를 말하는 거고 객체는 주체 앞에 놓여져 있는 대상 세계거든요. 그래서 주체의 작동 대상이며 주체의 행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체 입장에서 사물은 주체의 대상적 세계, 주체의 행동 대상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Today's physicists say, 현대의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This is nonsense. A moving object. 움직이는 물체가 continues to move. 계속 움직인다. 뭐뭐하지 않으면 어떤 힘이 그것을 멈추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얘기하는 거죠. inertia. 옛날에는 말이죠. 어떻게? 움직이는 물체가 어떻게 한다고 봤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당연히 계속 힘을 줘야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뉴턴이 알아냈죠. 계속 힘을 줘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다. 그럼 다른 힘이 뭐냐? 공기 저항, 지면의 저항, 이 저항이라는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리학 이론이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는 물체나 사물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브젝트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서브젝트가 참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양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은 나중에 S의 서브젝트 할 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The object of the exercise. exercise의 목표, 운동의 목표입니다. Money is no object. 돈은 object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The object of this series of papers. papers, 논문이겠죠. 이 연속적인 논문의 목표는 to describe the method of scientific investigation. 과학적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한 논문들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페이퍼란 게 꼭 뭐 학위 논문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통 레포트라고 많이 하죠. 레포트. 학기 중에 이렇게 내는 그런 term paper들 보통 테이프라고 합니다. 학기 중 레포트. 3번. An object of pity, desire, ridicule, contempt. 어떤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이는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대상? 연민의 대상, 뭐 욕망의 대상, 조롱의 대상, 경멸의 대상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감정의 대상인 것을 object of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Early photography continued the trend. 초기 사진술은 어떤 경향을 계속했나 하면 뭐뭐를 향한 경향입니다. Imprisonment of the subject and object of representation. subject란 말은 말이죠. 여기서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피사체라는 뜻이죠. object는 대상. 이러한 행위의 대상인 거죠. 주체는 뭔가를 represent 하려고 그래. 주체는 뭔가를 represent 표현하려고 해. 표현하는 표현의 대상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진에서 있어서 사진기 뒤에 있는 피사체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대상은 결국 같죠. 사진과 그림 용어로는 subject와 object가 또 뜻이 같아져요. subject와 object가 달랐다가 또 같은 뜻이 되는 거 상당히 오묘하죠. 예, 나중에 subject 할 때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 표현의 피사체이자 대상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대상을 imprisonment 구속하는 거죠. 구속하는 것을 향한 그런 추세를 계속하고 있었다. 요 지문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도 6월 사진술이 미발전되어 있을 때는 대상을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노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 사진을 찍으려면 심한 경우 노출, 즉 조리개를 열어놓는 시간을 60분 동안 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60분 동안에 어떤 사람 하나 찍으려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60분 동안 둬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원했다. 그런 말들이 나왔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오브젝트는 파생어도 매우 중요한데 오브젝트가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를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명사 마법사이기 때문에 명사 얘기만 했는데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죠? 반대하다라는 뜻이죠.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어는 똑같은 거니까. 반대 의견을 던진다. 반대 의견을 던진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다가 되는 거죠. 반대 의견을 던진다. 됐죠? 자, 그럼 명사 오브젝트에서 온 파생어는 오브젝티브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뭐라고요, 뜻이? 사물, 물체, 대상. 그런 거니까 뭡니까? 주체가 바라보는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뜻이 되겠죠.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그게 아니고 주체가 바라보는 세계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서브젝티브 그러면 주관적인 이렇게 되겠죠. 오브젝티브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오브젝트 2번 뜻과 같습니다. 오브젝트 2번 뜻이 뭐였죠? 목표. 의외로 수능에 오브젝티브가 명사로 쓰일 때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문을 보다가 오브젝티브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객관적인, 명사로 쓰였을 때는 오브젝트 2번과 동의어로 번역해두는 연습을 자꾸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동사 오브젝트의 명사형은 뭐냐? 오브젝션이죠. 오브젝션. 이의, 반대. 따라서 어휘 문제 둘 중에서 뭘 써라고 할 때 조심해서 잘 써주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오브젝트였습니다. 자, 3번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occasion. 우리가 전전 할 때 했던 거죠? 뭐 할 때? 케이스 할 때 했습니다. 케이스. C-A-S-E. 케이스의 C-A-S가 무슨 뜻이었죠? cascade, 뭐 casual, casualty 기억나요? C-A-S.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떨어진다는 뜻은 결국 뭐라 그랬죠? 발생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영어적으로 fall을 계속 가져간다 그랬어요. cas, 떨어진다, 발생하다. 기억나지?
이 무슨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떨어졌어 그러잖아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일이 떨어졌다는 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occasion에 따라서 그런 발생한 사건, 그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하고 한국말적으로는 뜻이 비슷한 뜻이 될 수밖에 없지. On that occasion, 그 경우에는 on several occasions, 여러 가지 경우에 on occasion은 occasionally, 직역하면 경우에 따라죠. 경우에 따라. 너 그 집에 얼마나 자주 가니? 뭐 경우에 따라 가. 경우에 따라 가는 게 뭐야? 자주 가는 건 아니고 뭐 때에 따라 간다는 거지. 때에 따라가 뭐야? 그렇지. sometimes. 때때로 간다 이거지. 때에 따라. 그래서 on occasion, occasionally, sometimes. 때때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동일 the same singer. 바로 그 싱어조차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우에 will vary. 다를 것이다. 얘기죠. 그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그 뜻으로부터 어떤 뜻이 파생이 되느냐? 2번 뜻이 파생이 되는데 사건 경우가 우리 케이스의 경우에는 법적인 사건으로 파생됐던 기억나죠? 요게 occasion 2번 뜻은 좋은 일, 좋은 사건으로 파생됐어요. 좋은 일, 좋은 사건. 그래서 어떤 특별하고 공식적인 행사, 좋은 일 그런 식으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좋은 옷을 쫙 빼입었어요. 그때 what's the occasion 그러면 야 무슨 행사 있냐? 뭐 좋은 일 있냐? 오늘 뭐 잔칫날이냐?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 특별한 행사. quite an occasion. quite 그러면 뭔가 크다는 얘기니까 큰 사건, 큰 행사, 대단한 사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reat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dining, 식사를 special occasion, 특별한 행사로 간주한다면 you're more likely to eat more,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많다. 식사라는 게 그냥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고 그냥 먹기로 돼 있으니까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먹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한 사건 이러면 많이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occasion의 부사형 occasionally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만 온다. as 나왔습니다. as, odds. 자, ods는 명사로 쓰일 때는 꼭 s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s가 들어가 있다. 형용사 odd에서 왔죠? 형용사 odd. 형용사 odd도 뜻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뜻은 뭐냐? 짝을 맞추고 남았다는 뜻이야. 짝을 맞추고 남은. 꼭 할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요. 아드의 원래 어원이 뾰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뾰족하다. 뾰족한 거의 대표적인 도형은 삼각형이었겠죠. 삼각형. 삼각형은 뭡니까? 2로 나눠서 떨어지지가 않죠. 1이 남죠. 그래서 이런 뜻이 생겼다는데 알게 뭐야 우리 뭐 그것까지 할 건 없고요. 이런 표현을 알아야 되죠. 아드싹 이렇게. 양말을 빨았는데 말이죠. 짝을 맞추고 오니까 한 짝이 안 맞아요. 삐꾸야. 그게 아드싹이야. 짝을 맞추고 남은. 그래서 알겠지만 아드 넘버 하게 되면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참 영어가 쉽죠? 짝을 맞추고 안 남았대. 그걸 뭐라 하냐? 홀이라고 한대. 홀. 짝수가 아니고 홀수. 짝이 안 맞는 수란 얘기죠. 짝수는 알죠? 짝수는 even 넘버. even이 평평한 거니까 1, 1이면 2, 2면 3, 3이면 평평하죠? 예. 그래서 딱 2로 나눠지니까 2로 나눠진 양쪽 두 개는 평평하게 돼 있어 even 넘버가 생긴 거죠. 짝을 맞추고 남는 이런 뜻이다. 이게 기본적인 아드의 뜻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 strange라는 형용사 뜻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얘를 짝을 양말짝을 쫙 맞추고 니까 한 짝이 삐꾸로 남아. 굉장히 이상하죠. 예. 그렇죠? 사람을 말이죠. 서로 클럽 파티야. 그래서 짝짝이 지어갖고 서로 댄스 당했는데 한 놈이 안 맞아. 완전 삐꾸죠. 그런 의미에서 strange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드 요런 뜻에서 아드의 명사형이 쓰이고 odds가 쓰였다는 건데 그거를 참 설명하는 게 그리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알아두면 2번을 외울 땐 도움이 되지만 아드가 지금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 뜻의 ot부터 먼저 하면 2번 뜻의 ot는 불화, 그 다음에 다툼, 충돌 그런 뜻이야. 왜요? 짝이 안 맞으니까. 짝이 안 맞는다는 뜻은 불일치하다는 뜻이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일치는 불화로 충분히 발전할 뜻의 개연성이 있죠. 그게 2번 뜻이 되겠어요. 2번 먼저 해볼게요. Be at odds with. 이거 지울까요? Be at odds with. at과 with를 많이 썼어요. 뭐뭐와, 이거는 뭐뭐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뭐뭐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건 뒤에 상대방이 나오고요. 얘는 뒤에 싸우는 주제가 나옵니다. 되죠? Life's often at odds with. 인생은 보통 뭐와 불화를 겪고 있나 하면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와 부조리, 부조화,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인생과 우리의 기대는 일치하지 않죠. 인생과 expectation의 짝이 딱딱 맞는 게 아니라 짝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이야. 우리의 선택은 be exempt from, 뭐뭐를 면제받는 거죠. 불확실성을 면제받고 있지 못하다. 불확실성을 면제받지 못하니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기대한 것과 인생은 일치하지도 않고 선택을 해도 확실하지 않은 선택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매우 우울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짝이 안 맞는다, 불일치한다, 불화 이런 개념이 된 거고요. 1번, 3번이 좀 어려운데 1번 뜻이 제일 많이 쓰이는 뜻으로서 수능에 많이 나오죠. 가능성, 가망 이런 뜻이고요. 3번이 확률, 승산 이런 식의 뜻이에요. 이거는 연관성이 매우 강하죠. 확률이 이길 가능성, 질 가능성. 승산, 이길 가망, 적을 가망. 3번에서 1번 뜻이 파생된 거예요. 그럼 왜 3번 뜻은 왜 생겼느냐가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까 말까 이게 고민된다 이거야. 그냥 외울래? 그냥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냥 얘기하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짝이 안 맞는다. 여기서 나온 개념인데요. 학생들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예요. 신모 씨 생각나네. 도박. 도박은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도박이 경마였겠죠. 경마는 말이죠. 경마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다 다르게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원 걸고요.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이렇게 다르게 걸죠. 건 금액에 따라서 자신의 승률에 따른 배당을 받게 돼 있죠. 다 이게 건 게 불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뜻이란데 이게 뭐야. 에이 괜히 얘기했다. 괜히 1번을 그냥 외워버립시다. 1번을. 왜? 굉장히 수능이 많이 나거든요. 아사 대절 비슷한 표현으로 chances are that 두 개 같이 외워야 돼요. 아사 대 chances are that. 직역하면 가능성은 대절이다. 뒤집으면 대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대절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probably 정도의 뜻이라고 하죠. 가능성, 가망. 그럼 1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가능성의 수학적 개념인 확률, 승운, 승산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3번에서 1번이 파생됐지만 우리는 1번을 외우고 있으니까 1번에서 3번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s against, 누구누구에게 불리한 가능성, 불리할 가능성. 누구누구에게 유리할 가능성. against와 in favor가 반대말인 것은 우리 동사법사 vote for, vote in, vote against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고요. 예. 또는 뭐 discriminate 할 때도 discriminate in favor of, discriminate against. 예, 이런 식으로 차별하다, 우대조치하다 그럴 때도 많이 쓰였죠. against하고 하여튼 in favor of가 반대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It has been extremely valuable. 극도로 귀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결심과 동기부여, 성공을 위한 결심과 동기부여를 준 거. 심지어 어떨 때 When the odds are stacked against me. odds are against me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 stacked라는 표현 하나 더 썼어요. 스택이 쌓다는 얘기죠. 나한테 불리한 가능성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상황에 도착. 모티베이션과 디터미네이션, 컨피던스를 나에게 준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s가 가능성으로 쓰이는 중에서 또 많이 쓰는 표현,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against all odds. 유명한 가수의 노래고요. 한 몇십 명 정도가 부른 유명한 팝송입니다. against all odds.
저는 원래 이 노래를 부른 필 콜린스라는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이미 뭐 한 20 몇 년 전에 불렀죠. Take a look at me now. There's just an empty space. 그렇게 부르는데요. 가사가 다 생각이 안 나요. There's nothing left here to remind. 그렇게 부르는 노래였어요. 네. Against the odds는 모든 가능성이 불리함에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경을 딛고서는 They succeeded in marrying. 그들은 결혼에 성공했다. 모든 가능성이 불리함에도. 그러면 역경을 딛고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against us. 이 어드가 가능성 가망의 뜻입니다. 1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1번을 꼭 기억하시고요. 3번. 3번은 1번의 수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확률 승산. 유명한 보험회사가 예측하기를 odds of 10 to 1. 10대 1의 확률을 예상했다. 뭐에 관해서? Against the success of his flight. 성공, 비행의 성공에 관련돼요. 비행의 성공에 대해서 10대 1의 승산, 확률을 예측했다. 어틀랜틱 오션 얘기죠. 그러니까 10번 성공하고 10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하는 얘기죠. 10대 1. 우리 왜 도박사들이 항상 승운 채점할 때 있잖아요.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브라질 우승 확률 4대 1. 네? 한국 우승 확률 135대 1. 뭐 이렇게 기억나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수능어선 1번, 2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아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이제 5가니까 뭐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끝날 때가 다 됐죠. 우리 수능도 꼭 봐야 되고요. 오펜스. 사실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10월, 11월 정말 바빠요. 그래서 뭐 매주 뭐 입시 설명회도 뭐 하도 초청받은 게 많아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있고요. 그다음 현강도 뭐 마지막이니까 뭐 고3들 장난 아니죠. 재수생, 고3, 애수생. 그다음 뭐 평소에 하고 있는 뭐 대표일도 있고 쭉 있고. 또 이제 10월, 11월이면 이제 한 그 이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교육 과정에. 새로운 교육 과정, 내년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 강사님들이라든가 무슨 커리큘럼 이거 다 바꿔야 될 시기거든요. 사실 그 명사마법사를 개강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내주셔서 개강 안 합니까? 개강 안 합니까? 이렇게 하죠. 정말 무리한데도 힘든데도 제가 개강을 했어요. 그럼 좀 많이 들어주시던가. 농담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는 만점을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제가 강의할 테니까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펜스 하겠습니다. 오펜스. O-F-F-E-N-S-E. 영어가 아니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펜스 잘 아시죠? 공격자 파울을 오펜스 파울이라고 하죠. 오펜스 파울이고 오펜시브 파울 그래야 돼요, 원래는. 오펜스가 공격과 관계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공격과 관계입니다. 공격. 원래 오펜스 어원적으로 상처를 준다, 해를 가한다 이런 뜻이니까 공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이라는 뜻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공격보다 다른 개념으로 훨씬 많이 쓰여. 기본적으로 어원적인 뜻을 이것이 갖고 있고요. 해를 끼친다. 또 이런 뜻으로 현대어로도 쓰입니다만 잘 안 쓰이고요. 3번. 오히려 그것이 발전한 어떤 구체적 개념으로 쓰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위반, 범죄, 범행에 많이 쓰입니다. 위반이나 범행. 위반, 범행이 뭐예요? 위반은 뭐예요? 규칙에 대한 공격. 법에 대한 공격이죠. 예. 내가 마약상이 돼서 마약을 막 팔았어. 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공격이죠. 공공의 적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offense. serious offense. 심각한 범죄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정과 관계했어요.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공격해서 뭐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표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을 offense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 두 개의 뜻이 중요해서 책에는 1번, 2번 요 두 개의 뜻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해봅시다. serious offense. 심각한 범죄니까 중범죄입니다. 탭스 같은 데서는 펄론이라고 나오죠. 펄론이. 예, 펄론이.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 중범죄. 탭스에서 많이 나온다. 예. 경범죄는 미스디미너죠. 미스디미너. 역시 수능에는 안 나와요. 예. 자, 이거는 경범죄. 경범죄는 뭐 담벼락에 오줌을 쌌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침을 뱉었다든가, 예. 뭐 껌을 뱉었다든가.
commit an offense. 범죄를 저지르다. 범행하다죠.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사회 질서와 법에 대한 유린인 위반, 범죄. 이게 제일 많이 쓰인 offense의 뜻이고요. Because of being convicted of a speeding offense. 과속 offense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갖는 큰 코스트는 increase in insurance rate. rate가 비율이죠. 그럼 뭐예요? 보험 요율. 보험 요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커지죠. 네, rate란 말은 나중에 우리가 명사마법사 rate 할 때 배울 텐데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건 비율 단위로 부과되는 요금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호텔 레이트. 호텔 요금은 1박, 2박, 3박의 비율로 요금 부과가 되죠. 이렇게 단위별로, 비율별로 부과되는 요금을 레이트라고 많이 해요. 보험도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 다 알죠? 예, 예를 들면 10년 무사고면 요율이 뭐 3%면 뭐 사고를 냈으면 요율이 갑자기 8%가 된다든가 이렇게 요율이 팍 떠요. 그래서 그 요율로 계산하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증가하게 돼 있죠. 자, 스피딩 어펜스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펜스였고요. 어펜스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수능에는 많이 나옵니다. cause offense. 감정을 상하게 하다죠. give offense. mean no offense. mean은 의도하다니까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I meant no offense. take offense. take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떤 놈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았어. 그럼 뭡니까? 화가 나겠죠. 화나다라죠. 화나다. take offense. 이런 식의 뜻입니다. I was offended by taking offense at some trivial things. 자, offend 동사 나왔네요. 파생을 할 시점이 왔네요. 자, offense는 말이죠. 동사가 offend. 형용사형은 offensive가 되겠습니다. offensive. 여기도 지금 offense에 제가 3번 뜻을 안 썼는데요. offense의 원래 3번 뜻은 공격이죠. 공격. 지금 안 썼습니다.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offend는 아예 공격이라는 뜻으로 못 쓰여요. 공격이라는 뜻이 사라졌어요. 1번 뜻, 2번 뜻만 있어요. 3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할 때는 저거는 3번이 없지 않고 남아있지만 덜 쓰이고 offense는 아예 없기 때문에 수능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어원적인 기초의 뜻이 공격이고 감정에 대한 공격, 법에 대한 공격 이 두 개만 기억하면 offend, offense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ffend는 감정을 상하게 하다, 그렇죠? 범죄하다, 그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다 그 뜻이겠죠? 예, offend. 그럼 여기서 파생된 명사형 offender가 있죠? offender. offender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범죄자, 범행을 저지른 사람. 또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이런 의미로 씁니다. offensive는 아까 얘기했지만 offense의 형용사형이 되겠고요. offense가 뜻 3개가 다 있으니까 얘도 다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범죄용어로 잘 안 쓰여요. 범죄용어로 잘 안 쓰여. 헷갈리죠?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무례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어떤 게 어떤 뜻이 빠져있고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격, 감정에 대한 공격, 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공격 요 테두리를 갖고 offense, offend, offender, offensive로 파생을 하는데 문맥에 맞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쉽게 갑시다. 쉽게. 그래서 offense, offensive, offend, offender 다 했습니다. 요 지문에 offend가 나오죠? 나는 그 자식이 take offense 한 것에 offended 됐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이 자식이 동명사의 음상이 좋죠?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이 자식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대. 야, 참나. 아이고, 둘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 갖고 그런 놈이 또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그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operation 되겠습니다. operation. 우리 operation 잘 알죠? operation의 기본 개념은 말이죠. 동이야, 동. 동. 그러니까 작동도 되고 작용도 되고 그래서 또는 뭐 운동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활동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인다.
동사 operate 할 때도 쓰죠. operate는 뭐예요?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거. 회사나 업무가 운영돼서 굴러가는 거. 그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수술하는 거. 이런 거에 다 쓰였죠. 명사 operation도 똑같아요.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1번 수술입니다. 수술. have an operation이라는 것은 operation을 갖는 거니까 수술을 받다. 얘는 수술을 하다. 예문 it is a success. 그건 성공입니다. 그는 good condition에 있습니다. 라고 one of the two head surgeons 외과 의사 2명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who performed the operation. 수술을 수행한. 2번 in operation. 2번도 in operation이죠. 4번도 in operation이죠. 5번도 in operation입니다. in operation in에 동그라미 칩니다. 2번 in operation. 여기서는 어떤 operation인가? multinational. 요새는 transnational이라는 말도 쓰죠. transnational. multinational은 다국적이라는 뜻이고요. transnational은 초국적이라는 뜻이죠. 얘네들은 그냥 여러 개의 나라의 지사를 뒀다리면서 다국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국가에 규정돼서 움직이지 않죠. 국가보다 오히려 위에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을 한번 보세요. 구글 자동차가 카메라를 8개 달린 자동차가 쫙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찍고 다녀요. 지가 위성으로 때려 찍어갖고 우리나라 청와들이 군사시설도 다 봐요. 지네가 뭔데? 국가 위에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충돌하기 시작하죠. 드디어 중국 국가, 한국 국가하고 여러 번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충돌은 뭐 유명하고 구글이 약간 작전상 후퇴했죠.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 후퇴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하고는 후퇴할 이유가 없죠. 큰 시장이 아니니까 계기죠. 한국 정부가 결국 졌죠. 구글이 그래서 한국 뭐 유튜브 한국 아이들은 유튜브에 글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가 구글 건 알죠? 그래서 정부 국가보다도 위에 있는 초국적 기업입니다. 초국적 또는 다국적 기업의 오퍼레이션, 운영, 사업 또는 그렇게 사업하는 사업체를 의미하죠. 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 그것이 얼만큼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10월 9일이면 구글의 화면이 한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추석 되면 추석 모양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지역 문화에 착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보이고 있죠. 구글은 뭘 갖고 돈을 벌까 뭐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그 리스트 검색 결과하고 다 광고가 연결돼 있죠. 무시무시한 사이트입니다. 처음에 뜰 때만 해도 뭐야 이거 화면에 아무것도 없고 창 하나밖에 없네 이랬는데 아휴 정말. 여기서는 사업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in operation 그러면 운영 중인, 사업 중인, 운행 중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번 rescue operation. 구조작전이죠. 구조작전. operation. 군사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죠. He demanded an end to a military operation. 군사작전의 종결을 요구했다. 그 지역에서 as for an increase in spending on social structure. 사회 구조에 더 많은 돈을 쓰라. welfare of people. 국민 복지를 위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복지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군사적인 움직임. 군사적 작전을 말합니다. 4번. In operation, do not cover the heater. 히터를 덮지 말랍니다. 어떤 거로건 덮지 말래요. While it is in operation. 뭐 하고 있을 때?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작동 중인. 5번. 이거는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작동하는 겁니다.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작동하는 거 뭐라 그러죠? 효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효력. 즉 force하고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In operation. 발효 중인. 효력이 지속 중인. 즉 작동 중이라는 얘기죠. 법률이 작동 중에 있다는 거야. Come into operation. 법률이 규칙이 작동되게 되는 거니까 효력이 발생하다. 효력 진행 중 효력이 발생하다. These accounts are only a small sampling of general practices. 이러한 설명은 단지 샘플링에 불과하다. 일반적 관습. 현재 in operation. 실시되고 있는 시행 중에 있는 시행 중 운영 중 아메리칸 비즈니스에서 실시 중 이래도요. 그러한 practices에 불과하다. And do not reflect on experience with any particular company.
특정 회사 속에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관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행 중이다, 실시 중이다. 한국말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부 작용, 작동, 활동, 그다음에 노동 이런 식의 느낌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프레이션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 얘기, 오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